네, 두 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시 계속해서 빅뱅 이론 아홉 번째 시즌 13화에 등장하는 살펴볼 만한 영어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째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mpathy라는 단어입니다. empathy. 이 단어는 사실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공감, 감정이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는데요. empathy는 sympathy라는 단어와 함께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둘이 어쩌면 감정을 다루는 단어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sympathy 같은 경우에는 동정, 연민이라는 뜻에서 살짝 느낌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8번째 단어는 sincere. sincere. 이 단어도 거의 필수 단어다라고 할 수 있죠.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진실된, 진심 어린, 진정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incere apology 이라고 하게 되면은 진심이 담긴 사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underscore. underscore이 되겠습니다. 자, underscore라고 하면은 밑줄 표시인데 주로 어떤 단어에 밑줄 표시를 하죠? 네, 바로 중요한 단어들의 밑줄을 치죠. 자, 그래서 underscore이라는 단어는 강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20번째 단어는 sentiment. sentiment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정서 혹은 감정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뭐 public sentiment이라고 하게 되면은 대중들의 정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친 감상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sentiment의 형용사형을 사용하여서 he is too sentimental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영화를 조금이라도 슬프면 영화가 조금이라도 슬프면 눈물을 흘린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he is too sentimental 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단어는 hunting, hunting 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사냥을 하는 hunting 이라는 단어와 구분해서 발음을 하셔야겠죠. 자, 무엇인가를 잊을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haunting melody라고 하면은 잊을 수 없는 멜로디가 되겠습니다. 주로 아름답거나 슬프거나 또는 무서워서 잊혀지지 않을 때 이 haunting이라는 형용사를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똑같은 haunt가 들어가는 haunted house는 흉가 또는 뭐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의미가 다르다는 거 꼭 아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어는 rendition, rendition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rendition은 연주, 노래나 음악의 연주 또는 공연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전혀 관련이 없지만 용의자, 인도, 송환 이를 뜻하는 단어도 맞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23rd word는 commemorative, commemorative 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 인물 또는 사건을 기념하는 에서 기념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memorative photograph라고 하면은 기념 사진, commemorative stamp이라고 하면은 기념 우표가 되겠습니다. 24번째 단어는 maternal, maternal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와 관련된 단어가 되겠는데요. 모성의, 어머니의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maternal love 이라고 하면은 모성애가 되겠고요. 외가 쪽 친척을 일컬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maternal grandmother 이라고 하면은 외할머니
일컫겠죠. 그 다음 단어는 insensitive, insensitive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둔감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남의 기분을 이해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 센스가 없는 사람을 insensitive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sensitive는 섬세한, 배려 있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뭐 남의 기분을 이해 못하는 거 외에도 뭐 유행에 둔감할 때도 이 insensitive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he is insensitive to the trend라고 하면은 뭐 유행에 둔감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prolong, prolong 이라는 단어는 연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rolong a life 라고 하면 생명을 연장하다. prolong the war 이라고 하면은 전쟁을 더 오래 가게 하다. prolong his pain 이라고 하면은 그의 고통을 더욱더 오래 가게 하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째 단어 ridiculous, ridiculous 말도 안 되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ridiculous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인가가 말도 안 되고 웃기고 터무니없을 때 ridiculou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그러면 that's ridiculous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어는 clarification, clarification 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설명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clarify 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말하다, 분명히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명사형인 clarification은 이와 관련돼서 설명 또는 해명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실 이 단어는 깨끗하다 또는 정화하다 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설명도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지 않는 것을 더욱더 말끔하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니 거의 비슷한 뜻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top shelf, top shelf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shelf라는 단어가 선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top shelf라고 하면은 가장 높이 위치한 선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손 닿지 않는 그 최고로 높은 선반에 두겠죠? 자, 그래서 top shelf라고 하면은 최고의, 최고 품질의 라는 뜻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번째 단어는 genuine, genuine 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진실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아까 sincere 이라는 아주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진실한, 진심 어린 이라는 뜻을 가진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a genuine person 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아주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genuine 이라는 단어는 이뿐만 아니라 진짜 가짜 할 때 진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는 remorse, remorse라는 단어입니다. 자, 후회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remorse는 사전에 보면은 회환이라고 되었습니다. 뭐 뉘우치고 한탄을 한다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뭐 자책 또는 후회로 이해를 하시면 더욱더 쉽겠습니다. remorse. 자, 그 다음 단어는 mature, mature입니다. 성숙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뭐 어른스러운, 분별 있는 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앞에 mature, 앞에 im을 붙여서 immature 이라고 하게 되면은 유치하고 미숙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fellow라는 단어입니다. fellow, fella
라고 읽기도 하죠. 짧게. 자, 녀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He's a funny fellow 라고 하면은 그는 재미있는 친구야. 웃긴 녀석이야. 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fellow인데 follow 라는 단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1화, 2화에 거쳐서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빅뱅 이론 9번째 시즌 13화에 등장하는 영어 단어 33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Q English